초반에는 그렇게 혼선이 없었습니다. 추경호 대표도 국회에서 의원총회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국회로 다 모이는 상황이었는데 국회가 막히는 바람에 또 중간에 바꿔서 당사에서도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저도 당사에 잠시 있었거든요. 거기서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다가 일단 국회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저랑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제가 보좌진을 보내서 그 체크를 했었는데요. 좀 저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던 게 출입이 허용됐다가 갑자기 막혔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출입 자체도 일관되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출입이 완전히 막혔다라고 하면은 뭐 담을 넘어서라도 갈 것이냐 이런 걸 판단했을 텐데 어떤 때는 허용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입이 허용됐다라고 하길래 저희는 황급히 서둘러서 국회로 들어갔던 거고요. 그 상태에서 국회가 다시 막히다 보니까 우왕좌왕. 혼선이 좀 빚어졌던 거죠. 근데 그 당시가 상당히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의견을 내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네. 근데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소통한 사람도 많았고요. 당시 시간이 좀 늦은 시간대다 보니까 그 소통 안 되는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에 글을 안 올렸다라고 해서 소통이 안 됐던 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거의 상당수가 모이기는 모였습니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혼란할 일인가? 그 당시에서 딱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엄 해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 해제하는 장소는 국회거든요. 그러니까 의총을 해서 뭐 할 겁니까? 뭘 논의할 거예요? 찬성할 건가 반대할 건가? 이거 논의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분명한 거고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게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국회 회의장밖에 없는 거죠. 그럼 글로 모이는 게 당연한데 이거 가지고 우왕좌왕했다는 게 전 이해 자체가 안 되고 상당히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를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못 들어갑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힘의원이 108명인데 그중에서 들어간 게 1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혼선 때문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일사불란했거든요. 그래서 국회로 이재명 대표도 국회로. 그래서 그냥 국회로 당연히 가야 된다는 것이 정리가 됐죠.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딱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딱 했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 이거 불법이다. 엄청난 일이다. 막아야 한다. 국회에서.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딱 장착이 된 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엄 쇼크.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절실하게 생각한 이제 소수와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작용을 해서 조금 우왕좌왕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44년 만에 계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저도 그 담화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당이다 보니까 상황을 좀 더 파악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도 담화문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계엄 사유가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직관적으로. 이거는 이 정도 사유로 계엄을 하면 분명히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 담화 내용이 전부일까? 이런 또 의문도 들었어요. 뭐가 더 뭔가 있나? 숨겨져 있는 정보가 있거나 그렇죠. 뭔가 안보와 관련된 소요 사태가 있나? 그래서 국회 출입을 열어주길래 계엄에 숨은 다른 배경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서 저는 계엄을 해제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냐면 군이 출동해서 국회 내부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침묵이죠. 의원들이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거의 입장을 안 내시잖아요. 그 시간에 무슨 다른 일을 더 중대한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겠죠. 뭐 대통령과 통화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원내대표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방침을 정확하게 주지 않고 일관된 방침을 주지 않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나중에라도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걸 이제 야당이나 비판하시는 분들은 내란 혐의로 연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를 제가 당사에서 만났었거든요. 사실 한동훈 대표랑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국회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해명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모이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국회로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화 내역이 어차피 지금 현재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추경호 원내대표의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뻔히 확인될 내용인데 이것을 거짓으로 해명했을 가능성은 저는 극히 적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일종의 프레임인데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했다라는 프레임을 하는데 저는 그건 좀 과도한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자신들의 입속만 챙기려 하는 건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통화 직후에 국회로 출발하고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면 네. 그것이 뭔가 내란을 비호하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프레임은 깨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한계 입장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행보가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조금 그 당시에 약간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들어와 있었어요. 당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쨌든 원내대표실에서 결국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거기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의원도 6명 있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상황을 더 파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장이 그 의결 시점을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1시 반쯤에 의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의결하는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의결 정족수가 되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30분을 더 땡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 굳이 그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내대표실에 있었다. 이건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표결할 때쯤 되면 그분들 들어와 있었어야 되죠. 그 왜 원내대표실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6분들은 뭐 한 겁니까 도대체?